얼마 전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기분으로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29세가 된 저와 5살 연상인 남편은 35입니다.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이혼녀가 되었지만 사실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시작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2년 조금 넘게 만나면서 연애를 계속했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러겠지만 연애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제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잘해주었습니다.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유까지 하는 그 모습에 속아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 모습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항상 제가 1순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한 벌인 일이지만 혼인신고를 올린 다음 한 집에서 함께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변한 모습 때문에 시간을 거느리지 않고 빠르게 이혼하고 헤어졌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4월에 예정되어 있었고 신혼집 문제로 인해 작년 11월에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쳐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돌이켜보면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실수를 범한 가장 큰 이유는 30세 전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입니다. 앞뒤를 잘 살펴보지 못하고 서둘러서 이렇게 되었다고 느껴져요. 제 주변 친구들도 20대 중반부터 하나 둘씩 시집을 가더니 28살이 되면서 결혼 안 한 친구들이 한 손으로 세어질 정도였어요. 이러다가 저도 30이 넘어가면 시집가는 타이밍을 놓치고 노처녀로 나이를 먹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 바로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결혼 준비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결혼해서 나중에 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서두르게 되었어요. 이제 남편이 되어준 게 매우 행복합니다. 신혼집은 책임을 지고 장만해야 한다며 요즘 시대의 월세나 전세로 시작하면 평생 집 한 채 사지 못하고 집주인한테 끌려다니기만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낡고 오래된 집이라도 무조건 내 집착만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혼수를 책임지기로 결정했고 남편이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직원 대출을 받아 은행에서 풀로 대출을 받아 25년 정도 지난 구축 아파트 한 채를 겨우겨우 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서류를 맞추기 위해 남편이 하자 있는 대로 혼인신고를 빠르게 처리하고 신혼부부 맞춤 대출로 저렴한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만 생각하며 너무 행복해서 들뜨며 내 집을 마련했다는 생각에 있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21평이라도 눈물 흘릴 것 같은 낡은 아파트였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 좁긴 좁더라고요. 그런데 이전 집주인이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줘서 다행이었어요. 생각보다 화장실이나 베란다가 너무 더러운 느낌은 없었거든요. 입주하면서 미리 혼수를 놓을까 고민했었는데 결혼식을 하고 난 후 새 가구를 사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사용하던 가구를 가져오면서 제 돈을 쓰지 않아도 돼서 다행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소파, 침대 등을 최신 제품으로 채우고 싶었지만 모두를 한꺼번에 구입하면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에 새 집에서 살 때의 느낌이 없을 것 같아서 참기로 했어요. 집은요. 4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결혼 전에 남편이 모아둔 돈이 약 8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대출로 1억을 받았고 남은 부분은 전부 은행 대출로 처리했어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돈은 5천 정도 있었고 혼자서 사용할 생각으로 3천 정도를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옛날부터 돈을 모으고 재산을 늘리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명품 가방이나 해외여행과 같이 사치를 부리는 데 쓰는 돈을 가장 아까워했습니다. 친구들이 휴가철에 해외로 여행을 다녀올 때 저는 그 돈을 제 유일한 취미 생활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여유돈이 생길 때마다 돈을 모아왔습니다. 매번 금을 사서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애초에 적금은 은행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가 전부인 것이 불편했어요. 1,000만 원 이상의 큰 돈이 있어도 그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들지 않았죠.
금은 제가 만질 수 있고 직접 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 미리 적금을 떼놓고 나머지 제 용돈을 따로 빼서 쓰고 그 용돈이 월말에 남으면 조금씩 모아놓는 식으로 금을 한 단위씩 사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옷도 별로 안 사고 비싼 물건을 사는 일이 거의 없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금 한 단위를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어요. 재테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왔지만 은행에 적금을 넣거나 금을 구매하여 모으는 것이 유일한 저축 방법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나는 특히 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돈이 부족했고 나는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의 액자나 싸구려 14K 액세서리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이나 시장에서 하는 액세서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지 반짝거리는 금 자체가 좋았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여유돈이 생기면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금만 사서 모았습니다. 특히 무조건 24K 황금을 선택했고 반직원으로서 일했습니다. 골드바건, 쥐똥구미건 가리지 않았어요. 금 자체가 좋았으니까 그냥 사서 모으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걸치고 다니는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백화점에서 좋은 옷이나 비싼 명품 가방을 사더라도 언젠가 유행이 지나면 들고 다니기 힘들어지고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싫었어요. 심지어 영원하다고 말하는 다이아몬드조차 살 때는 많은 돈을 주고 사는데 팔 때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으로 만든 것들은 반지건 귀걸이건 어떤 모양이건 자체가 가치 있어요. 금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돈이 모일 때마다 한 돈씩 사두었다가 그렇게 금이 모이면 나중에 합쳐서 5돈씩 묶어서 팔찌를 만들고 한약을 모아서 골드바로 만들어 놓고 제가 큰 부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금을 사건에서 정리를 했더니 한 냥짜리 골드바가 2개 있었고 5돈짜리 팔찌도 2개에 그 외에 한 돈짜리 작은 금도 5개 정도 굴러다니고 있었죠. 이걸 전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골드바 2개는 그냥 제가 갖고 있을 생각이었고 저는 금팔찌는 잘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15돈 전부 합쳐서 남편에게 결혼 선물로 금팔찌를 하나 선물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금팔찌를 남편에게 줘 버린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제 남편이 15돈짜리 팔찌를 선물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가져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 얘기를 남편에게 전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연애를 2년째였지만 취미나 근무에 관한 주제는 처음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금을 모아오버서 남편에게 보여주고 15도너츠 금을 빼둔 팔찌와 애정을 담아 만든 한 냥짜리 골드바 2개까지 꺼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놀라 이미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금팔찌 같은 건 필요 없어. 당신이 이렇게 많이 모아놨다는 걸 처음 알았네. 차라리 4월에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러고 말했어요. 5월 초에 우리 엄마의 생일인데 그때 엄마에게 금으로 목걸이 하나를 만들어 선물로 주는 게 어떨까요? 우리 엄마가 환갑이시고 당신이 환갑 선물로 금목걸이를 해드리면 처음부터 많은 호감을 얻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께서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제가 잘 자라서 당신과 결혼까지 할 수 있었으니 이번 환갑장에서 큰 선물로 보답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어머니가 이제까지 많이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왜 나에게 하는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부모 중에서 아버님은 예전부터 가정을 소홀히 하시고 술에 빠져 사실 때 생활비를 충분히 벌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번 돈으로 뿐만 아니라 생활비뿐만 아니라 남편의 학비까지 모두 책임지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감동적이지만 나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께서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본인이 돈으로 시어머니께 금덩어리를 사주거나 다이아몬드를 사주는 등의 일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결혼 전부터 나의 소중히 모아둔 금으로 시어머니의 환갑 선물을 사주라고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선물을 하더라도 몇 년 뒤에 친정 어머님 환갑 때 선물을 해주고 말지 왜 시어머니에게 재물적인 환갑 선물을 해야 하는지 꼭 할 필요가 있나요? 거부했어요. 아니, 오빠네 어머님만 고생하며 살았는데 우리 어머님도 수고하고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장모님은 자기 어머니에 비하면 정말 편하게 살았다고 말했는데 몇 년 뒤에 장모님의 환갑 때는 그때 좋은 선물을 사서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못했고 남편과 더 말싸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혼인신고는 한 상태이지만 결혼식은 아직 올리지 않았고 같은 집에서 살면서 입으로는 남편이라고 불러도 아직은 우리가 실제 부부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예물로 제대로 줄 돈이 부족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금 팔찌나 목걸이를 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남편의 반응을 보니까 괜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있어서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모은 돈도 있었고 금을 따로 샀다고 말했더니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변하는 것 같았어요. 금 때문에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느낌이었고 더 이상 돈 문제로 싸우기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금은 제가 조금씩 모은 소중한 금이니까 어머님 환갑 때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선물로 주지 않는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것을 선물로 준비하자고 좋게 좋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눈이 돌아버렸는지 계속해서 재화로 시어머니 환갑 선물을 해주자고 버럭버럭 우겨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금 목걸이 세냥 해봤자 집값에 비하면 얼마 하지도 않는데 우리 엄마 환갑을 맞이하는 며느리가 금 목걸이를 걸어주면 얼마나 좋아하실지. 친척들이 다 그걸 보면 눈이 휘두그레져서 깜짝 놀랄 거야. 남편이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차라리 심호흡하라면서는 우리 친정엄마에게 주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취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싸우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겠어요. 눈앞에서 안 보이는 것이 나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은 내가 고생하며 구했는데 금을 왜 장모님에게 주는 거야? 당연히 우리 엄마에게 주는 게 맞잖아요. 사실 저도 친정 엄마에게까지는 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런 사소한 이유로 싸우기 싫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에게 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고 싶었어요. 남편이 진심으로 화를 내는 걸 보고 크게 실망을 했죠. 결혼식이 석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 결혼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싸운 뒤 남편과 서로 기분이 나빠져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저희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이 정도로 효자인 줄은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데이트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귀찮다고 받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효자 노릇을 하려는 건지 짜증 나더라고요. 굳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돈으로 스스로 해야지. 왜 제 물건을 맘대로 시어머니 환갑 선물로 주라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리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헤어지게 된다면 이혼인지 파혼인지도 애매한데 주변에 결혼식을 할 거라고 청첩장도 다 돌렸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대출도 받아서 아파트까지 구입한 후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을 때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상담을 받을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함께 저녁을 먹자고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좋은 시기라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뒤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녁 동안 밥을 먹기 전에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오빠와 제 의견이 너무 맞지 않아 결혼 전부터 모은 금이 있는데 오빠가 마음대로 어머님 환갑 선물로 드리자고 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아들 며느리 내외가 왜 싸우는지 물어보고 나는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 아닌가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너 금 가진 것 좀 있냐?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대. 얼마나 있는데 사냥 반 그 정도면 목걸이로 하고 다니기에 너무 무겁지 않을까? 아무튼 너가 준다고 하니까 난 기대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일부러 그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이 집안 식구들 생각은 다들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집을 해온 것도 맞고 제가 혼수를 3천만 원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집값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만약 결혼 과정에서 시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금세냥은 선물로 드리고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양쪽 부모님들로부터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집을 남편이 마련해 오지만 결혼 생활을 함께 하면서 대출금은 함께 갚아 나가야 할 텐데요. 시댁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제가 큰 선물을 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과 시부모의 태도 때문에 더 이상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마땅히 말씀하시려니 그러면서 제가 왜 어머님께 금목걸이를 선물해야 하냐고 날 섭섭하게 물었더니 옆에서 조용히 밥만 먹고 있던 남편이 숟가락을 탁하고 내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너는 아직 나를 우리 집 식구로 인정하고 있어? 아니면 그런 소중한 금법이 아까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결혼은 없었던 일로 여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집도 내가 산 것이니까 지금부터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떠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줄 남편이 있으니까 정말 고마워. 만약 나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하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혼달리면서 모든 것을 가져가라고 시어머니 환갑 선물로 주겠다고 빌 줄 알았나 보지. 짐을 싸서 떠나라고 알겠어? 지금 당장 떠날게. 내 길로 물러나며 돌아보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불러도 아무 대답 없는 남편은 자존심만 부리는 것인지 날 붙잡으려 하지 않았어.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여행 가방을 받았을 때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고 혼란스러웠어요. 오시면 화장품이며 제 짐을 전부 담았는데 아직 살림살이를 제대로 옮기지 않아서 제 물건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였어요. 안방에서 혼자 짐을 싸고 있었는데 진짜로 혼자 내 돈 주고 아직 드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집은 남편이 본인 회사에서 사원 대출을 받아 은행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남편 집이기 때문에 저는 이혼하고 빠져나오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남편이 이 집을 계약할 때는 4억 정도였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많이 빠져서 지금은 3억 5천만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신혼살림을 들이기도 전에 집값부터 엄청 떨어져서 솔직히 저희 두 사람 모두 속이 많이 상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내 집도 아니고 같이 대출 갚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던지요. 그렇게 바로 짐을 싸서 돌아왔는데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아서 혼인신고만 취소하면 없던 일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 날은 회사에 오전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혼인신고 취소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합의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바로 변호사님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시댁으로 이혼 신청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단순히 제가 화를 내어 가방을 싸서 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틀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뭐야? 진짜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 이혼 얘기를 제가 먼저 꺼냈나요?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제안했고 짐을 싸서 떠나달라고 했는데 그저 나가겠다는 의도만 있었던 거예요. 뒤늦게 이혼 서류를 확인하니 자신은 진짜로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난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 라고 말하며 자기에게는 농담을 할 수 없다며 오늘 바로 돌아오길 촉구했습니다. 신혼집까지 준비했는데 이혼은 왜 하려는 거니?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진짜 끝이 될 것 같아. 빨리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적으로 끝내자고 말했죠. 내가 장난하는 것 같아.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건 내 물건 개념도 없는데 좋은 건 다 자기들의 것이라며 내놓으라고 할 거 아냐. 벌써부터 이런데 나중에는 어떡하겠어요. 저는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이혼할 거니까. 잔말 말고 서류를 준비해서 만나자고 했죠.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거의 우는 소리까지 하는 지경이었어요. 아니, 그럼 나 혼자 이 집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내놓아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면 혼자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집 대출 갚을 걱정에 머리가 가득 찬 것 같더라고요. 쟤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자기 집 대출을 갚아줄 사람이 없어져서 그게 걱정이 된 것 같아 보였어요. 돈이 있건 없건 집값이 떨어지건 말건 그런 상황에서도 알아주실 거예요. 이혼 이야기 이외에는 당신과 할 말이 없으니 서류가 준비되고 마음의 결정이 끝나면 그때 다시 연락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편이 몇 차례 집에 돌아오라며 연락을 했지만 그때마다 혼자 집 대출을 갚을 수 없다고 할머니처럼 애를 썼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집을 나온 지 2주 만에 남편과 만나 합의하여 이혼했고 합친 살림이 없어서 갈라질 때도 서류만 만들면 되어서 깔끔하게 끝냈어요. 끝까지 저한테 너무 생각도 어리고 이기적이라면서 그까지 금붙이가 뭐에 그렇게 중요해서 이혼까지 할 수 있냐고 울분을 터뜨렸지만 꼭 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여기고 시어머니한테 선물로 주저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효도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해야지 왜 제 물건으로 효도합니까? 내가 그 집 엄마한테 이쁨 받아서 대체 뭘 얻겠다고요? 금센 양반이면 돈으로 1,0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한 뒤로 적금 나올 거다 놓고 제 용돈 아껴서 몇 년 동안 야금야금 모은 금이거든요. 그런 소중한 물건을 하나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자기 엄마한테 가져다 주라는 소리를 어떻게 쉽게 할까요? 가능하면 이 의도를 지도록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혹시 저의 능력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른 더 좋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니라 엄마에게 먼저 가져다 주기로 결심했어요. 결혼 생활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딱지를 처음으로 붙일 때 회생합니까? 물론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발을 내딛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결국 이혼서를 제출하게 될 그날까지 대출금을 갚는 걱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평생을 걸을 수 있을지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으로부터 평생 지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